네, 신지우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알죠? 아몰랑 19세기에 나온 안데르센 동화인데 얘가 이름이 없어. 소녀로만 나와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 밖에서 허름한 옷차림에 성냥바구니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근데 맨발이에요, 얘가. 나오다가 마차 피하면서 한 짝이 벗겨졌는데 눈에 파묻혔는지 안 보였고 나머지 한 짝도 동네에 미친 어떤 잼민이 새끼한테 뺏겨요. 맨발로 파는 거야. 심지어 성냥도 안 팔려. 춥고 얼어 죽겠는데 집에는 못 가. 이대로 가면 아빠한테 맞거든. 아빠가 주정뱅이야. 애를 때린대. 그래서 일단 너무 추우니까 골목에 앉아가지고 성냥 하나를 킵니다. 그랬더니 이 성냥 불빛 너머로 집안 장작불이 막 보였대. 성냥이니까 금방 꺼지잖아요. 다음 것도 켰지. 이번엔 저녁 식탁이 보여. 또 켜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나오네? 이때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거든요. 사람 죽을 때마다 별똥별 떨어진다는 말이 생각난 거야. 자기가 여기서 죽나 싶었나 봐. 네 번째 성냥을 켭니다. 이번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더 보려고 남은 성냥을 다 켜. 마지막엔 엄마까지 나옵니다. 엄마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애도 할머니, 엄마와 만났다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길에서 그러니까 겨울에 성냥 팔다가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야. 이게 성냥팔이 소녀의 내용인데 개불쌍하게 나오죠? 애들 보라고 쓴 동화가 맞나 싶어 이게. 동화라는 게 뭐야? 교훈을 주는 거잖아, 애들한테. 근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지나치게 현실적이야. 무슨 차가운 자본주의 보는 줄? 이건 존나 재밌어요. 안데르센이 현실은 냉정하다 이런 걸 애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건지, 왜냐면은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에요. 성냥팔이 소녀가 실제로 19세기에 존재했던 애들의 노동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공장에서 성냥 만드는데 애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백린에 중독된 애들이 많아진 거야. 백린탄 들어봤죠?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이 성냥 대가리에 불 붙이는 그겁니다. 애들이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턱뼈가 무너져 내리는 병에 걸려요. 그러면은 공장 주인이 성냥 몇 갑 쥐어주고 쫓아냈다는 거죠. 그 성냥을 팔다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일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아동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이 성냥팔이 소녀는 아닌가 싶다는 거죠. 애들은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가르치면서 키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 보호자 능력에 따라 애들이 완전히 다르게 클 수가 있어. 높은 지능을 가졌어도 개발시켜주지 않으면 평범해지거나 오히려 비정상이 될 수 있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극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최소한 평범하게 키울 능력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도 안 해주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애가 보호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 우리는 태어났는데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사회가 보호해줘야겠죠. 애들은 성냥팔이 소녀처럼 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 아동보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애들은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있거든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그중 하나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17년 12월 23일 오사카의 네야가와시 주택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가보니까 현장이 이상해. 일단 여기 빨간 대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집 현관이 보이거든요. 근데 집 안이 아니고 담장 따라 이 옆으로 돌아가야 나오는 창고 같은 공간에 시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취생 옷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날 뉴스에서는 시신이 방 안에 있었다고 표현했거든요. 여기가 방이라는 거죠. 이 안에 옷을 벗은 여자애가 입을 벌린 상태로 무릎은 꺾인 채 죽어있던 거예요. 안에 온도가 10도 조금 넘은 추운 상태였는데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씻지도 못했고 잘 챙겨 먹지도 못해서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어요. 신고자가 아빠인 57살 카키모토 야스타카, 엄마는 55살 카키모토 유카리 부부거든요. 그럼 죽은 애가 누구냐? 신원 확인해 보니까 이 집 딸이야. 지금 부모가 자식이 죽었다고 신고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 딸이 죽은 것 같다면서 부모가 신고했는데 그 딸이 한 평도 안 되는 옷장 같은 창고에서 옷도 입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용의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부모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부부가 딸 둘을 낳았는데 사망한 딸이 첫째입니다. 카키모토 아이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부검하면서 나오거든요. 아이리가 발견 당시 키가 145에 19kg이었어요. 이걸 BMI로 계산하면은 9가 나옵니다. 9밖에 안 돼, 사람 BMI가.
이 말에 경찰이 놀란 거죠. 죽은 첫째 딸은 애가 아니에요. 33살인 성인이라는 겁니다. BMI 9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냐면은 성인 여성이 저체중 단계로 들어가는 게 18.5부터예요. 정상적인 평균 여성의 반도 안 되고 초등학생만도 못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체격을 가지려면은 고문 수준으로 굶어가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만들기가 어렵고요.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자식이 이렇게 되는 동안 부모가 뭘 했는지 이제 부모 말을 좀 들어볼 차례예요. 아이리가 어릴 때 착했대.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애가 옷을 안 입기 시작하더니 식탐이 심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성격이 이상해지니까 학교에서 왕따당했고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14살부터는 환청, 환각 증세를 동반한 정신분열증까지 나타나길래 17살 돼서 처음으로 정신병원을 가봤대요. 이때 의사가 정신분열 같아 보이긴 하는데 미성년자의 이런 사례는 너무 적어서 정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니까 큰 병원 가라 그랬대. 가봤더니 자폐증과 정신분열증 소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를 보호센터에 맡기려고 했는데 애가 정작 자기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러진 못했고 대신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나 방을 만들어줘서 요양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만들었다는 거야. 그 옷장 같은 이상한 집을. 17살인 2002년 2월부터는 의사도 아이를 만나지 못해. 부모가 안 데려간 거지 병원에. 2006년까지 부모가 대신 가서 약만 받아왔고 아이리는 집 밖을 나가지도 않았대요. 이 의사 만나보니까 21살이 돼도 증상이 그대로면 집에서 요양만 할 게 아니라 센터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부모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약도 타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망할 때까지 아이리는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센터에서 맡길 수 없자 부모가 딸 방을 만들어서 따로 요양시키기로 결정했대잖아요. 이 방이 시신으로 발견된 그 옷장인지 뭔지 싶은 거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 112, 세로 150인 1평 정도의 공간이고 바닥에 방수천 이불 깔아줬어요. 여기 간이 변기도 있어요. 에어컨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페트병에 튜브를 끼워가지고 이걸 집 안으로 연결했어요. 계속 물을 보내줄 수 있게 해둔 거죠. CCTV랑 음악 들으라고 스피커까지 만들어 뒀습니다. 나름의 시설은 갖춘 거야. 근데 이런 걸 갖춘 게 오히려 부모가 딸에게 최대한 접근하지 않으려는 목적인 것 같아 보이죠. 방이 1평밖에 안 되지만 원래는 더 작았어요. 그것도 증상이 심해지면서 애가 힘까지 세지자 자꾸 옷 벗고 밖으로 나오길래 콘크리트 발라서 보수하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어뒀다는 거죠. 여기서 33살까지 15년 정도 갇혀 살다가 겨울에 얼어 죽은 겁니다. 그럼 방 안의 생활이 어떠냐? 일단 여기는 창문이 없어요. 밖에서 잠그는 방식이고 스피커가 있다고 했죠. 마이크를 연결해서 집안에 있는 부모가 애한테 뭐 말 걸 때 사용하는 건데 아이리는 말을 전달할 수 없어요. 부모가 일방적으로만 뭔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이 횟수가 하루에 한 번이 안 되는 날도 많았고요. 화장실이 있긴 한데 하수 연결된 변기가 아니야.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비워줘야 된대요. 거의 뭐 요강 수준이지. 근데 이것도 깜빡하고 한 달이 넘어갈 때도 많아가지고 흘러 넘친 적이 있고. 근데 한 달이 이게 깜빡할 수 있는 시간인가 좀 싶죠. 이 정도면 부모 목적이 뭔지가 의심스러워질 정도예요. 이거는 방송국에서 취재하고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세트를. 제일 큰 문제는 밥인데요. 하루에 한 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용 밥 공기에 반찬이래봐야 뭐 나물 같은 거 위에다가 조금 얹어주는 정도였어요. 적게 먹여서 화장실 갈 일 자체를 줄이고 연결된 페트병으로 거의 물만 먹인 겁니다. 씨발 이게 맞아? 여자잖아. 2차 성징이 또 시작될 나이잖아. 17살부터면은. 월경 문제인데 변기를 안 갈아주니까 애가 자꾸 이불 위에다가 피를 흘려야 됐던 거예요. 엄마가 말 들어보면 생리대를 또 사다 줬대. 근데 애가 옷을 자꾸 벗으니까 소용이 없어서 청소라도 쉽게 하려고 바닥에 방수천을 깔았다고 설명해줬고요. 처음에는 힘이 세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사망할 때 몸무게는 19kg였잖아. 못 먹어서 월경이 멈췄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걸 노렸던 걸지도 모르죠. 방 청소랑 목욕은 2주에 한 번 해서 위생상태 개판이었고 방에 감시 카메라도 있어. CCTV도 있어. 이걸로 보면서 아이리가 돌발 행동할 때마다 마이크로 말려왔대요. 부모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으려고 마이크를 달았다는 거 아니야 결국. 부모가 애를 일부러 피하려고 한 거지 이거는. 이 감시 카메라가 집 주변에 단 것까지 10개나 되고 있대요. 이런 것도 더 이상해 보이는 거고 아무래도 좀 외부인을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해.
에어컨도 설치해뒀는데 작동은 집 안에서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 게 여름 온도가 26도, 겨울에는 15도로 조절했다는 겁니다. 사망할 때는 10도쯤이었던 걸 보면 나중엔 좀 고장났던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애보다 부모 정신 상태가 더 문제 같잖아. 이런 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대, 자기들 말로는. 가족과 주변을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취급받으면서 자식이 15년을 갇혀 산 거죠. 얼마나 안 좋은 상태로 죽었는지 부검했는데 음료수 먹은 흔적만 나왔어요. 물만 들어있던 거죠. 이도 많이 빠져 있는데 영양 부족에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도 좁으니까 애가 웅크려 살다 보니 무릎이 접힌 채로 굳어 있었고요. 영상 10도만 돼도 추워요. 하지만 뭐 성인이 버틸 만한 온도긴 하죠. 근데 BMI가 9잖아. 마침 사망한 날이 그해 일본에서 가장 추운 영하 2.7도였대요. 체온 보존을 할 수 없어서 몸에 지방도 없으니까 동사했던 거겠죠. 당연히 충격받을 만한 사건이었고 사람들은 부모가 이거 딸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돌볼 자신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가둔 학대 사건 아니냐 이렇게 봤거든요. 부모는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는 말을 해.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은 이건 학대야. 일단 대화가 전혀 없어요. 하루에 한 번 미만으로 말을 걸지만 아이리가 일방적으로 스피커로 듣기만 하는 거라 부모 얼굴을 볼 기회가 없는 거잖아. 부모가 거북이를 키웠대요, 집안에서. 근데 거북이 밥 주는 시간에 맞춰서 애한테도 밥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 설명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 거북이 밥 주는 김에 딸도 한 끼 주는 것 같잖아요. 이런 말에 부모는 애가 먹는 거 좋아해서 잘 챙겨줬대. 그리고 밥을 남긴 적도 없대. 당연한 거잖아. 15년 넘게 하루 한 끼 주면 남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사망 직전에는 밥을 또 안 먹기 시작했다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있던 것도 어려서부터 자꾸 벗길래 안 입혔을 뿐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모가 멍청했거나 자식을 짐짝 취급한 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 부모의 의도가 의심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리가 사망한 걸 알고도 5일간 이 이상한 방에 계속 놔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심지어 둘째 딸 권유로 신고를 하게 됐대요.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동생이란 사람도 알아보자면은 정상으로 태어났어 얘는. 언니랑 다르게 부모가 귀하게 키웠는데 이 사건으로 부모가 재판 받으면서 어릴 때 첫째 딸 아이리와 동생을 같이 찍은 비디오가 공개됐거든요. 보면은 화면 구도 자체가 주로 둘째를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 근데 중간에 한 번씩 아이리가 화면 안에 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비키라고 해. 그게 나와. 자식을 차별해 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신분열 핑계를 댔지만 이 영상으로 애초에 차별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아이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정신문제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부모 차별 때문에 애 정서에 문제가 생겼고 이게 정신문제까지 변한 건 아닌가 싶어요. 부모가 확실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는 정황이 재판에서 나옵니다. 이 비디오가 공개되자 갑자기 울어 즙짜면서 딸을 사랑해 눈물로 시작한 요양이었다고 감정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닥쳐. 검사가 왜 5일간 딸을 사망했는데도 방치했냐 물어보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딸이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지 않았대요. 닥치라고. 집이라고 만들어준 거 뭐 개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15년 가둬놓고 밥도 애완거북이 먹일 때 같이 한 그릇씩 넣어줬고 변기 흘러넘치고 돼지우리만도 못한 데서 애가 이불 한 장 덮고 살다가 얼어 죽었는데 뭘 사랑스러워서 5일을 방치를 해. 다 개소리죠. 형량 적게 받으려고 똥꼬쇼 하는 것 같아. 시신 부패되고 냄새 때문에 들킬 것 같으니까 핑계 만들어서 신고한 것 같아요. 이 일로 아빠의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방을 만들어서 가두기로 결정한 게 아빠가 한 일로 확인이 됐나 봐요. 엄마는 알려진 게 없어요. 이 사건에서 주로 진술을 하던 게 엄마인데도. 다 엄마의 말로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빠만 2020년에 13년 받으면서 사건이 끝나거든요. 일본에서도 이 사건은 내용이 정확히 알려진 게 아닌 건지 좀 자세한 내용이 아무래도 부족해 보여요. 아이리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건 맞는지 이것조차도 확실하지가 않아. 초등학교 동창들 말 들어보면은 아이리가 수줍음이 많았지만 보통 수준의 지능이었고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15년 넘게 갇혀있던 걸 보면 또 부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30 넘도록 이런 곳에서 갇혀 살 수가 없는 거야. 정상적인 지능이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올 겁니다. 근데 고분고분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선 또 이상하고 학교에서는 매일 같은 옷 입고 왔고 몸에 멍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정신 문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최소한 학대 정황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워낙 갇혀있던 시간이 길고요.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혐의를 받는 부모 말만 듣고서는 사건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협조적이지도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미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너무 많은 상태로 종결이 돼 있는 사건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일본에서 일어난 네야가와 감금 사건 파일이었어요.